자, 그럼 이동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금 선임이 됐고요. 이동관의 아들이 이제 학폭 가해자로 밝혀졌는데 현재는 고려대 의대를 나와서 고대 병원에서 일한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정순신 아들은 굉장히 약과였다로 드러났는데요. 그 내용들 다 보셨죠? 네. 거의 뭐 서북청년단이더만요. 친구를 앞에 두 명을 세워놓고 서로 때리라고 시키고 네. 못 때리면 자기가 때리고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못된 일을. 맞습니다. 진짜 물리적인 폭력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적폐범죄 일람표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은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폭위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학폭위가 열리지도 않고 그냥 전학만 보내서 남지가 않은 거예요, 기록이. 그러니까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엄마가 와가지고 누구야? 내 아들을 괴롭힌 사람 나와!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문제되게 했더니 그 자녀. 교사가 누구냐 명단을 내라. 무슨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렇게 뻔뻔하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씨부린 거 아닙니까? 정말 후원무치한 인간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내용이 심각한 게 보니까 그 서울시 교육청이 하나고 관계자들을 학폭 은폐 사건으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혐의 없으면 불기소 처분이 2015년에 나잖아요. 근데 이때 그 하나고 이사장이 김승유라는 전 하나금융 회장이고 이명박이랑 고려대 동기로 정관계에 막강한 인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관이랑도 다 연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묻어준 거 아닙니까? 그때 네. 당시 학교에 교사가 나와서 증언한 게 그거잖아요. 이동관이 청와대의 실세기 때문에 묻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다고 이미 그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이 그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할 때 그 배당받은 검사가 손중성이었어요. 다 얽히고 설켜 있네요. 네,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로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죠? 이 검사였고 그 다음에 바뀐 검사가 김도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형사 6부장을 하면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랑 좀 관계가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 뭐 사건도 같이 수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한 달 전에 2016년 11월에 32대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가경 변호사라는 이 사람이 하나고 이사장을 부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고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예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기소 된 거고. 이동관이 권력형 비리로 자기 아들 학폭 사건을 검, 정 모든 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묻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 아들의 학폭 문제가 터져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자식을 잘 교육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이라고 하는 심각한 폭력적 사안에 더해서 이것을 은폐하고자 하는 권력형 비리형 범죄이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돼서 이 사실이 모두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다시 어떤 정권의 고위 관계자로 앉히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국민 무시, 그다음에 어떤 아무런 죄의식 없는 도덕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이동관이 지금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인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고 교체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동관이 어떤 인물인가? 이 동아일보 출신 기자고 이명박 때 특보로 지내면서 실제로 그 당시 최시중 아시죠? 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랑 이 언론 탄압을 함께 주도하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그 MBC 날리면 방송 이후에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압색하면서 그런 흐름에서 지금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수순으로 이동관을 앉히려고 한 거고 이동관이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또 그의 자녀 문제는 또 어떤 권력형 비리로 인해서 이 은폐되었나라고 하는 것까지 정말 종합 세트네요. 네. 근데 윤석열은 절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동관 사건도 그렇지만 정순신 이 사안으로 이미 학폭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정권의 어떤 핵심 인물로 앉힐 수 있겠는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도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가 않는 거죠. 오직 윤석열을 위해서 충실히 일해줄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만 들면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반응 이런 거와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게 윤석열식 인사이다.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의 자충수로 결국은 돌아가고
갈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지율 또 10%까지 떨어져도 이동관은 임명한다. 뭔가 이렇게 항상 결단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기왕이면 퇴진을 결단해 주시는 게 어떨지. 근데 이동관 관련된 이 아들 학폭 문제가 보도를 찾아보니까 정순신이랑 비교가 안 되게 적어요. 정순신은 거의 그 국힘당에서도 비판을 하면서 다 도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동관의 방송 장악 수준이 실제 하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흐름을 보니까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이미 장악해 놨겠죠. 이미 장악해 놨을 거고 거기에 눈치 보는 언론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보도를 보십시오. 이동관 아들 학폭 보도를 보면은 보통 정순신 때는 그 있지 않습니까? 정순신 아들이 저지른 그 내용들이 보도 제목에 나와요.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이 새끼로 학폭했구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동관 같은 뉴스는 논란, 이동관 청문회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아들 학폭 문제가 정확하게 딱 그려지지 않게 언론 보도 제목 뽑고 있습니다. 원래 언론이 제일 잘하는 게 자극적인 제목 네. 짓기 아닙니까? 그래야 조회수도 늘고 돈벌이가 되어서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건데 지금 이동관에 대해서만큼은 그 매뉴얼이 작동을 안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동관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윤석열은 이제 언론 장악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한동훈이랑 네. 지금 이동관 이게 두 아니 사람 왜냐면 언론을 장악해야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거 아마 낙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힘당에서 뭐 항의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통과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동관은 통과되더라도 그 아들내미를 찾아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의사라면 난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어디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 무엇이라는 인식이 없이 사회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이제라도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것이 도덕적인 것일지라도 질타를 받고 자기 삶을 다시 갱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